자, 그러면 43번에서 45번 세트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현대소설이죠? 현대소설 역시 소설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자, 보기를 봐야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볼까요? 자, 보기는 45번에 나와져 있네요. 자, 지라르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어떤 간접화된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티타임을 위하여의 아내 역시 이 아내가 그런가 보다. 아내가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중산층에 그렇구나.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해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을 지닌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거. 누가? 여기 티타임을 위하여에 나오는 아내가요. 그래서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더라. 공간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두 개로 나누더라.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을 담고 싶어 하면서도 또 그들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다. 아내가. 그러나 결국 아내의 이런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이 밝혀진다. 라고 보기에 나와 있네요. 자,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43번에서 45번에 거기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거 자몽하냐?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공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아파트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구나. 자, 볼까요? 이제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여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티타임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뭐지? 티타임을 위하여에 나오는 아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티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 이사 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도대체 아파트 이사 와서 여기에 여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면 티타임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티타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보니까 티타임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 같은 게 화보로 나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마터면 창피를 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차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간식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 이렇게 아줌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라고 하니까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고요. 한 번만 보고 티타임이라는 것은 이런 간식을 곁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감을 잡았어.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잔뜩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바나나는 낱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그래서 자몽을 사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나는 뭐라고 했냐?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텔레비전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산 걸요. 자, 이쪽 동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한다. 이건 어디서 나왔니? 방금 봤던 보기에서 나왔죠.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쪽 동네하고 바로 저쪽 동네로 공간을 나눠서 인식하고 있구나. 누가? 아내가요. 이쪽 동네는 어디일까요? 바로 나하고요.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내가 있는 공간. 그 이사 오기 전에 뭐 저쪽의 동네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쪽 동네. 그러니까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를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을 하더라. 네 참. 저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하니까 아내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쪽 동네가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중산층의 삶, 좀 레벨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두 아이는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다. 자, 그러면서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자, 그날은 바로 뭐야?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티타임에 곁들일 간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자,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더라면 부질없는 밤참 습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밤마다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티타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티타임을 할지 모르니까 티타임에 곁들일 간식을 계속 이제 맛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티타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티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티타임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내는 밤마다 조금씩 친구들에게 티타임에 멋지게 곁들일 간식을 제공했다. 밤참은 같은 내용이 사나흘쯤 나오다가 바뀌었다. 이제 간식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나오냐? 영 먹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키위도 나왔고 키위도 한번 먹었고, 자, 맛대가리 없이 크기만 큰 한 멜론도 먹었고, 입안에 넣으면 슬슬 녹는 질 좋은 카스테라도 먹었고, 자, 부드럽게 씹히는 전병도 먹었고, 두 아이가 손도 대지 않은 화과자도 나왔고, 자, 하루에 2개씩 내가 먹어치웠고, 슈크림도 나왔네. 슈크림은 들쩍지근해서 나 대신 아이들이 반겼다. 자, 밤차들이 나열되고 있는 거죠. 습관처럼 고약한 것이 있을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밤참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맛있는 거 많이 나왔네. 나 이거 먹고 싶다. 카스테라 이거, 슈크림 이거 먹고 싶다. 자,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은 무엇을 내줄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두 아이는 아이와 체면을 차릴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드러내놓고 밤참을 독촉했다. 이제 애들은 밤참 주세요 엄마 이제 막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티타임을 하지 않는 거지? 나 티타임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아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젠 망년회를 가느라고 다들 좀 바쁜가 봐요. 자, 다들 망년회 같은 데를 가서 티타임을 나랑 아직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호텔 같은 데서 망년회를 하나 봐요. 상가에서 엿들은 건데 여자들 입에서 서울 시내 호텔 이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 온 아파트 주민들은 뭔가 망년회 같은 것도 막 호텔 같은 데서 하나 봐. 막 서울 시내 막 그런 호텔 이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밤참 시간을 식구들에게 베풀었다. 아직도 네버엔딩 밤참. 그런데 어느 날, 자, 이 어느 날 어땠다는 거야?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당분간 밤참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느 날이었겠죠? 자,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다.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밤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봤더니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렀거든요. 어이? 자, 글쎄 무작정 티타임을 기다리다가는 가계부가 영 엉망이 되겠다고요. 하긴 그동안 얼마나 무리를 했어요. 그렇지. 이제 뭐 쓸데없는 티타임 간식들을 많이 샀죠. 그래서 무리를 너무 많이 하고야 만 거야. 그동안 너무 쓸데없이 밤참을 너무 많이 사서.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생각보다 훨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엉뚱한 지출을 했으니 당연하죠. 엉뚱한 지출 봐요. 뭐야? 티타임 간식을 싸는 데 쓴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토끼기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 하면서 마주치러 나갔죠. 아유, 내깨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연히 마주친 척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년회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다들 막년회 가느라고 좀 바쁜가 보다라고 자기 생각을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직 티타임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야. 그 여자를 13호 여자를 만나가지고 선수를 친 거야. 뭐라고 했냐면 나도 막년회가 빌려있어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에요. 라고 내숭을 떨었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바빠. 너네만 바쁜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경쟁 심리가 드러나 있죠.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죠. 그들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다. 다 본문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막년회도 안 간다면 시시하게 볼 것 아니에요. 나 막년회도 안 가면 시시하게 볼 거 아니에요. 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어쨌든 당분간 맘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막년회라고 하니까 막년회까지는 티타임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적어도 올해 말이에요. 올해 말까지는 티타임을 가지지 않겠구나. 당분간 밤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하기는 했지만 왠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간 부분의 내용을 봅시다. 자, 얼마 후에 나는 티타임을 가자고 술에 취해서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티타임 가자! 막 이렇게 하다는 거야. 며칠 뒤에 아내는 급작스럽게 티타임을 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내가 말했어요. 어쨌든 기어이 티타임을 가기는 했군. 아내가 다분히 자저적인 웃음을 내비쳤다. 허허이 막 이렇게. 그리고 말했다. 아니요 라고. 티타임을 가진 거 아니었어? 자, 왜 그랬을까? 자, 그렇다면 우르르 몰려와 아내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안 마시고 다시 우르르 되돌아갔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냥 우르르 왔다가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다시 우르르 갔다는 거야? 티타임을 왜 안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은 바로 뭐겠니? 바로 이 사람이 남편이 지금 티타임을 가자고 술에 취해서 소리 지른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날 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일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앞동에서도 인터폴을 두드렸다는데 바로 옆에서 못 들 리가 없죠. 모두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분명했다고요. 아무튼 들어오더니 집 구경 좀 하자면서 한바탕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다지 볼 게 없었는지 금방 시들해져서 저기 거실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커튼 색깔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식탁보드 같은 걸로 했다고 자랑했죠. 그래서 모두 식탁보드를 구경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맙소사 우리 애들이 여기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웠다는 거야. 뭐가 부끄러워? 자 보니까 미처 애들을 방으로 밀어넣지 못한 거죠. 아이들이 그때 피자 같은 걸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야. 지금 떡이라는 것은 좀 약간 피자보다는 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피자 같은 걸 먹었다면 좀 덜 부끄러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은 아마 그때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뭐 이런 거. 그러나 나는 아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 그 기분을. 자, 그걸 이해하고 있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글쎄 13의 여자가 떡 접시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에게 먹어도 되느냐고 묻지도 않고 덥석 떡을 집더라니까요. 그것도 손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나요. 그리고 티타임은 그만두고 떡잔치나 하자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냉동실 안에서 떡을 꺼내서 찜통에 쪄냈죠. 동치미를 몇 그릇이나 해치웠게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그렇다면 아내는 신나게 종절거려했다. 근데 되게 신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너무나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왜 그랬을까? 목소리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한바탕 맛있게 떡을 먹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인가? 뭐 떡 다 먹고 본색을 드러냈다는 건가? 그래서 우울했다는 건가? 한번 계속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잠자코 떡 접시를 만지작거리만 했다가 아내가 갑자기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뭐라고 했냐? 여보, 그런데 나는 왜 이쪽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내가 그런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가 드러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내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고급스럽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서 떡 같은 건 안 먹을 것이다. 피자 같은 걸 먹을 것이다. 그리고 떡을 먹어도 뭐 손으로 집어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여기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떡도 손으로 집어먹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고급스럽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욕망이 허상이었구나. 다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게 어디 있냐? 보기에 있죠. 그러니까 보기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지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허상이다. 아내의 표정이 너무 슬펐기 때문일까? 공연히 콧잔등이 근질근질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 본문 티타임을 위하여 해설이 끝났네요. 자, 그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43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절한 것은 1번이 맞는 게 되겠죠. 중심 인물로부터 전해드는 사건의 전말이 제시되고 있다. 자, 나라는 인물이요. 바로 중심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내죠. 아내에게서 어떤 사건을 듣고 있어요? 바로 티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서 티타임에 관련된 사건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게 되겠네요. 2번을 볼까요? 특정 인물의 성격과 관련된 외향의 특징이 묘사되고 있다. 외양. 여러분들 지금 아내의 겉모습 알겠어요? 나의 겉모습 알겠어요? 모르겠죠? 이제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과거하고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가 나왔다가 현재가 나왔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꾸준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물 간에 대립된 행동이 갖는 의미가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면서 나오는 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건 뭘까요? 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TMI지만 알아두면 좋다. 4번 볼게요. 인물 간에 대립된 행동이 갖는 의미가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인물 간에 대립된 행동도 안 나와 있죠. 그 의미도 나와 있지 않고 아니에요. 자,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일단 13호 여자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로 인해서 갈등이 조성되고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자,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4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의 그날이 언젠가요?
자, 바로 여기죠. 이제 티타임을 곁들일 간식 같은 거를 화보에서 보고 나서 티타임을 곁들일 간식을 막 잔뜩 사왔던 얘기 있었죠. 그러면서 자몽을 선택해서 사왔었죠. 자, 그래서 그날부터 딱 그날은 언제 밤잠이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날에 이제 제공됐던 게 바로 뭐였는지 자몽이었죠. 그래서 자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참 했었잖아. 한동안 농약이 검출됐다고 TV에서 이렇게 왕왕거렸는데 당신 듣지도 못하고 이런 걸 또 사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유 뭐 이쪽 동네에서 산 거는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농약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왜 굳이 감옥을 사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되겠죠. 자, 니은의 어느 날, 니은이 아니구나. 디귿의 어느 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여기 있죠. 어느 날. 자, 어느 날 뭐랬지?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날이죠. 당분간 밤참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가가지고 나도 막년회 때문에 아우 말까지 바빠요. 그러니까 티타임 갖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느 날은 바로 이제 밤참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선포했던 그날. 자, 그럼 밤참이 제공되었던 날과 밤참이 이제 안 나와 라고 말했던 그 사이의 순간이 바로 니은이 되겠죠. 그럼 니은에서 뭐라고 할까? 그럼 이 밤참이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던 어느 날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밤참을 제공을 했겠죠. 그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네. 오늘도 어김없이 밤참이 제공될 것을 보니 티타임을 갖지 못한 것이겠고 아직 티타임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밤참이 나오는 거구만. 이렇게 니은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디귿 부분을 볼까요? 자, 어느 날 부분은 바로 이제 밤참 다시 이제 안 나와 라고 이제 아내가 선포한 부분이었죠. 자, 그럼 디귿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밤참이 제공되지 않아 서운했지만 아내의 무거운 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 라고 말이니? 아니죠. 여기 보시면 당분간 밤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뭐라고 하니? 자, 서운하긴 했죠. 왠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라고 했죠. 개운했다 라고 하니까 안타까웠다 라는 게 아닌 게 되겠죠.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자, 리을해 볼까요? 그날 밤이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날 밤일을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바로 뭐니? 요거죠. 얼마 후 나는 티타임을 갖다가 술에 취해서 복도에서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날이 바로 이제 그날 밤이 되겠죠. 티타임 가자! 막 이렇게 했던 날. 자, 그럼 리을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의 실수 때문에 이웃들을 만났을 때 아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음법 그때를 볼까요? 자, 그때 이제 이건 뭐야? 사람들이 이제 티타임 가지고 하자 해서 우르르르 왔는데 뭘 봤다는 거야? 애들이 여기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피자 같은 걸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부끄럽다 하는 이제 그때가 바로 그 날인 거죠. 아이들이 떡 먹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봤던 그날. 자, 그러면 이제 미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뭘까요? 아이들이 먹는 게 피자 같은 음식이 아니어서 부끄러웠을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 마음을 나 너무 창피했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나는 아내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요 말이 맞는 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45문을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보기 다 봤죠. 밑에 볼까요? 자, 화보는 자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극하여 티타임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소재로. 화보는 언제 나왔어요? 맨 앞부분에 나왔었죠. 화보 내가 은혜에 갔다가 화보를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티타임에 곁들이는 것이 간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화보라는 것은 어떤 모방 심리를 자극해서 나도 저렇게 티타임이라는 걸 가져봐야지 라고 처음 마음을 맞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뭔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아내로 하여금 이제 모방 심리를 자극해서 나도 저렇게 잘 살아보고 싶다. 화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나도 티타임이라는 것을 가져봐야겠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아니죠. 티타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티타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은혜에 갔다가 화보를 본 거죠. 보니까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는 간식 같은 것도 곁들여 먹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이 아닌 거다. 처음 티타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2번도 그렇죠. 이쪽 동네에서 산 걸요 라고 이쪽 동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걸 봤을 때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를 구분짓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쪽 동네가 좀 더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3번도 그렇죠. 아내가 13호 여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중산층으로 편입 기회인 티타임을 언제 할지 몰라서 답답했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죠.
자, 4번을 볼까요? 아내가 망년회가 밀려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욕망의 매개자인 아파트 주민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이고, 그치, 나도 망년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서 걱정하던 참이에요. 망년회도 안 간다면 시시하게 볼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 경쟁 심리, 여기 있죠, 경쟁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14번 여자가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은 것은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그러니까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뭐야? 바로 아파트에 살게 되면 그쪽은 중산층이고 조금 더 고급스럽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었죠. 네, 그런 생각이 이쪽 사람들도 떡을 손으로 집어먹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였죠. 이 부분이 손으로 떡으로래 손으로 떡을 집어먹는 이 행위가요. 그래서 허상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문학 부분은 해설을 다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뒤에 또 문학